자, 현재 고점에서 휘청거리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긴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찾아오지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지나가야 되는 소나기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줘야지 돈을 지킬 수가 있으며 그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리가 변하면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자들은 조정이 오는 순간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라 생각하는데 최근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코스피 일봉을 저는 일반 종목 3분봉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저번 주까지 중요한 자리가 처음 음봉이 떴을 때였는데 평소와 달리 음봉이 뜬 다음에 바로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뜻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자리인 3000포인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3000포인트란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000원이라 생각합니다. 자, 정말 강한 종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강한 종목이 9,000원에서 9,500원 그리고 10,000원 10,000원이 3,000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을 돌파해서 순식간에 호가 단위가 변하니까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렇게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12,000원에서 현재 10,000원 근처인 대충 11,1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에서 잠깐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지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가가 결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순 3,000포인트만 보고 레버리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물론 증시가 무조건 올라갈지는 저도 맞출 수가 없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단기간에 3,000포인트 10,000원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2,950포인트 2,930포인트 여기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면서 싸게 사야 될 그런 매수세 때문에 3,000포인트 부근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10,000원 종목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10,000원을 깨버렸다가 9,700원에서 9,8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10,000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잠깐은 지켜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켜주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지켜주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급등주들 그리고 중요한 자리 돌파한 종목들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어디로 방향이 기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10,000원을 회복했다 했을 때 이 10,000원에서 저항을 못 이겨서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9,000원, 8,5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10,000원을 회복해 줄 때 그때 또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 종목이 있는데 라닉스란 종목이 있습니다. 라닉스란 종목이 단순 예시로 들었을 때 이게 상장하고 나서 10,000원을 놓고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10,000원 돌파해서 1,800원까지 강력하게 올라갔지만 결국에 이 10,000원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중간중간에 4,900원까지도 갔으며 또 지켜주지 못할 때는 계속 7,000원대에서 놀다가 결국에 이 10,000원을 돌파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10,000원 돌파하니까 7,000원에서 가격이 2배 이상 10,000원 대비 6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지켜주지 못하면 단기간에 충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3,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가 또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 이 10,000원에서 지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00원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를 보고서 이 3,000포인트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가 이게 3,000포인트 단기간에 어떻게 지켜주는지,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는지 봤다가 도저히 답이 없다 싶을 때 손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종목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내려왔다가 물론 떨어지는 칼날이 좋지는 않지만 그게 워낙 강한 종목일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거 10,000원에 잡았으면 이게 치고 받고 하다가 몇 번씩 상승 시도했는데 10,000원 위에서 너무 저항이 강해서 막힌다면 저는 10,000원에 매수했다가 9,900원에 손절하던가 9,800원, 9,700원, 늦어도 9,600원까지 손절로 따진다면 2%에서 4% 정도, 지금은 이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보다 단기간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잠깐 반등 나올 때 그 반등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3,000원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 이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나는 조정에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서 이 정도 손실도 감수하기가 싫어서 그냥 구경했다가 일본 캔들이 예쁘게 뜰 때만 접근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손실을 한 2%, 3%, 많게는 5% 정도, 그 정도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도 감수하기 싫고 차라리 일봉상 캔들이 확실하게 예쁘게 최근에 떴던 음봉을 회복해주는 이런 양봉들이 나올 때 확실하게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3,100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걸 보고 매수한다면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 보는 거 정말 싫어서 확실할 때만 접근할 생각이며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고 3,000포인트만 보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추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몰리거나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신규주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대형주에서 월요일 시장에서 좀 당하긴 했지만 대형주 말고 수익을 봤던 종목 두 개가 네페스 아크랑 그리고 NFC가 있습니다. 둘 다 신규 상장주로 이 두 개 종목에서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저번 주에는 석경 AT, 여기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석경 AT랑 알체라에서 재매를 봤었는데 지금 신규주들이 더 이상 단체로 움직이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세가 너무 많이 나온 종목은 잡을 필요가 없으며 떨어지는 종목도 당연히 잡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보다가 올라오는 두더지, 캔들이 예쁘게 그려지는 양봉 상태 두더지만 잡아서 공략한다면 시장이 안 좋아도 먹을 종목들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락한다면 접근하지 않고 무조건 양봉이 떴다고 접근하진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야 되며 호가창에서 단주 장난이 나오거나 너무 이 매수 대기 효과가 가볍다면 그것도 걸러내셔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거래량이 확실하게 나올 때만, 그리고 호가창이 좀 탄탄하게 움직일 때만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으며, 그런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하루에 10%, 20% 아무렇지 않게 움직여서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라 생각해서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주주 구성에서는 깨끗한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뭐 점상까지 가게 된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잡는 것은 정말 위험한 매매 방법이지만 좀 진정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한다면 먹을 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2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뭐 처음에 점상 가고 계속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신규주가 돌파 매매 정말 정직한 종목들이라서 상장 초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구간만 이용해서 2차 상승에서 좀 재미있게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주들 지금 추세 좋은 것들 한 개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관심 종목은 따로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위 종목들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차트가 무너진 것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가 잠깐 반등하면서 이것도 지수와 함께 반등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황금선을 이탈한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잠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황금선 위에 아래에 있으면은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티다가 엄청난 손실이 나는 것이며 그동안 정말 잘 나갔던 시즌도 결국에 황금선 깨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만큼 끝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항상 황금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특이 종목이 있다면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최근에 양봉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1.8% 올랐는데 당연히 중요한 가격은 화요일 시초가와 그리고 시간의 거래 고점 종가 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예쁘고 그 전에 잘 나갔던 종목들 위주로만 분석을 해서 반응이 올 때만 접근을 해야지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락한 종목들이 많으며 딱히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없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건질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도 체크해 본다면 최근에 한국파마가 끝까지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황금선 아래까지 내려간 종목들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것들, 거래가 유지되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한다면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코란 종목이 있는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으로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길게 추세를 봤을 때 주가가 심하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급하게 올라서 급하게 밀렸을 뿐 지나고 나서 진정되고 어쨌든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황금선 아래 있다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넉넉하고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갑자기 하루 만에 10%, 20%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서 잠깐 불꽃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힘든 이 주가의 흐름을 참을 수 있으신 분들만 황금선 아래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면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개씩 클릭을 해보는데 이탈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탈한 것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 시스템 주가가 생각보다 잘 밀리지 않고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꽤나 강력하게 주가가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앱코 최근에 올라왔으며 시간이 지났을 때 3만원 이에서 좀 거래가 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하락이 끝이 나고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앞자리가 바뀌는 3만원 위로 올라와서 며칠 동안 흐름이 더 좋다면 그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에 거래량까지 죽은 종목은 당연히 체크할 필요가 없으며 몇 배씩 오른 것들도 당연히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나 올라갈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지독한 캔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개씩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정되는 종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기술도 투자 경고 상태지만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상장 초기 고점을 뚫어서 잘 무너지지 않는 상태라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CS 베어링도 최근에 정말 좋았는데 결국에 이동평균선 이탈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며 지금 반응이 나온 것들 그냥 한 개씩 분류하자면 석경 AT 일단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갔는데 뭐 무작정 따라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이게 시초가 형성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났을 때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많이 올라서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순 없지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시초가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분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왔던 알체라 이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이것도 주가가 5만원 이거 넘어서 잘 빠지지 않고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진짜 보기 싫은 이런 캔들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고점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중에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장대 음봉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FC 시세가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캔들이 좀 어렵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는데 차라리 월요일 시장에서 윗꼬리가 있었어도 양봉 어느 정도 몸통을 유지한 채로 양봉에 마감했으면은 뭐 그 다음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캔들이 좀 어렵게 떠서 며칠 동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차트가 예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 반응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분류를 해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나오며 하락장에서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0포인트를 지켜주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대응 방법이 쉬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주와 레버리지를 3000포인트 기준으로 대응하면서 신규주만 꾸준히 체크해도 기회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